안녕하세요. 글로벌 애저 코리아 2021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는 한국 애저 사용자 그룹 커뮤니티가 같이 한다고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자, 후원사 목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후원을 했다고 하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는 최영락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노드.js와 리액트로 만들어보는 AI 웹앱. 자, 이제 AI가 정말 이제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이 AI로 그러면 빠르게 웹앱까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 주제도 정하였습니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로 개발자 커뮤니티 또는 기업 내에 계시는 다양한 개발자 분들을 위한 생태계를 고민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오늘 설명할 주제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애저 커뮤니티브 서비스가 계속 점점 발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AI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지 설명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컴퓨터 비전, 뭐 애저 커뮤니티브 서비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컴퓨터 비전은 확실히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신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소개하면서요. 저는 이 여러 가지 컴퓨터 비전이건 커그니티브 서비스 중에서 페이스 API를 이용해서 얼굴 인지하는 부분을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리액트와 이제 노드.js 요 앱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뭔가 AI가 이렇게 API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빠르게 생각을 옮겨서 미니멈 밸류어블 프로덕트 MVP라고 하잖아요. 요걸로 구현하는데 좀 많은 고민이 들어서 오늘 발표 내용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데모는 이제 Node.js와 리액트로 해서 AI 웹앱을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배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으로 준비를 쭉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저 커뮤니티브 서비스를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자, 애저에는 다양한 AI 트랙이 있어요. 이 다양한 AI 트랙이라는 거는요. 어떤 분들은 AI를 구현하실 때 텐서플로우라든가 파이토치를 통해서 모델을 실제 정의해서 하나하나를 직접 구현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AI에 구현된 좋은 모델을 기준으로 실제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데 초점을 맞추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방대한 양의 많은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방대한 데이터 양을 잘 관리하는 거기서 어떻게 데이터를 잘 정의하는지를 보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애널라이티스트 분들 등 다양한 정말 AI 영역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오늘 발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AI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 비즈니스 영역을 잘 이해하고 프론트엔드 웹앱을 만드는 거 아니면은 iOS, 안드로이드 웹앱을 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약간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애저 커뮤니티브 서비스는 사람, 인지한다는 거거든요. 인지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요. 애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미리 트레이닝을 잘 해준 것들을 API 형태로 제공해서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더한다든지 컨텍스트를 더 더해서 기존에 미리 만들어진 AI에 여러분의 데이터를 더해서 커스텀 모델을 만들어서 바로 API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원한다는 게 이 애저 커뮤니티브 서비스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인지한다는 거에서 착안해서 이제 이름이 애저 커뮤니티브 서비스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눈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것과 관련돼서 텍스트를 말로 바꿔준다든지 말을 텍스트로 바꿔준다든지 그리고 언어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형태소 분석이라든가 이 부분이 어떻게 더 몰입형으로 다가갈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머리로 먼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뭔가 이상 징후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할지 추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디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애저 커뮤니티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제가 사람과 같은 인지라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지 앱 관점에서 보면요. 첫 번째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앱을 이제 iOS 딱 안드로이드 키면은 시리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아직 서비스가 또 되고 있지 않죠. 코타나 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알렉사
뭐 이거 그리고 뭐 누구 스피커 등 다양한 정말 AI 스피커들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오늘날에 있는 AI 스피커라든가 이런 많은 기능들을 보게 되면요. 텍스트 또는 음성으로 대화를 하는 부분에서의 AI가 실제 비즈니스에서 앱으로 구현돼서 우리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진 캡션 제목이라든가 콘텐츠별 사진 검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정말 요즘에는 영상이 많은 시대라 유튜브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 쳤을 때 그게 뭐 유튜브 제목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검색이 되잖아요. 근데 당장 저만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주위의 분들 봐도 뭐 여행 갔을 때 뭐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거기서 언제 찍었었지 하고서 날짜별로 쭉 찾아서 검색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때 봤던 꽃이 좋았는데 튤립이었어 하면은 튤립으로 검색하면 뭔가 나오면 되게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는요, 콘텐츠별로 사진에 대한 어떤 컨텍스트가 AI를 통해서 인지가 되어서 잘 된다면은 앱으로 검색하기도 되게 용이할 거예요. 또한 사용자별 행동 선호에 따른 UI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부분은 오늘날 추천 서비스라고 해서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면은 오늘 여러분은 이런 거 사시면 좋아요 하고 추천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용자의 선호도 또는 행동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의 UI가 이루어져서 사용자마다 다른 아이템을 추천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텍스트 또는 음성을 사용자 언어로 번역하는 부분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글로벌로 서비스 할 때 뭐 우리가 한국에서 잘 만든 앱이 이제 서비스가 미국 뿐만 아니라 뭐 남미, 뭐 유럽 아니면 뭐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들 뭐 언어도 다른 이런 곳에서 이제 사용자 언어로 번역해 준다면은 조금 더 유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 공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가 됐을 경우는요. 이제 공장에서는 어떤 센서에서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 뭔가 알려줄 수 있다면은 비정상적인 동작이 식별돼서 알려줄 수 있다면은 그 부분 또한 비즈니스 되게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데모하는 환경은요. 그래서 페이스 API를 사용하고 리액트라는 오픈소스를 Node.js와 함께 사용할 거고요. 이 환경에서 Azure Web App이라는 클라우드도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데모 환경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그 전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특히 배포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미리 데모를 셋업해 놓고서 그 다음에 설명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데모 셋업하는 환경을 먼저 보여드리고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컴퓨터 비전부터 설명을 하고서 다시 데모 환경을 살펴보는 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데모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팀즈를 통해서 맥북으로 환경을 지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왜냐면은 이제 뭐 사실 이제 윈도우에서 해도 상관없고요. 저희 윈도우에서 뭐 WSL 등 우분투 환경이 다 설치돼서 저는 리눅스 환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마 이 들으시는 분들이 WSL이라는 그 리눅스 서브 시스템을 많이 쓰시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맥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뭐 윈도우에서 하셔도 무방하게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지금 데모를 위한 제 소스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포크를 뜨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크 뜨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해서 뭐 수정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를 클론을 해서 로컬에 복사할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 앱은요. 자, 리액트로 Azure Cognitive 서비스를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페이스 API를 쓰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드 12 LTS 이상 버전에서 동작이 가능하고요. 이거를 하시려면은 딴 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커그니티브 서비스를 위한 어떤 API 키와 엔드 포인트는 여러분이 클라우드 자원을 배포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동으로 셋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오늘 데모에서 다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소스 코드가 정말 동작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클론을 마우스로 이렇게 복사하고서 제가 git 클론이라는 걸 통해서 클론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뭐 GitHub 데스크탑이라든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직접 뭐 클론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동하고요. 자, 이거 npm 같은 경우는요, 보통 npm 인스톨이라고 해서 이제 Node.js 같은 경우는 package.js on이라는 형태로 해서 어떤 이제 관련된 라이브러리 쓰고 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인스톨하는 npm 인스톨로 실행하게 되면은 관련된 어떤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쭉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npm 스타트로 하시면요 로컬에서 동작이 가능해요. 자, 근데 로컬에서 동작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동작하고 뭐 5000번, 3000번 포트 열면서 로컬에서 테스트 가능한 형태가 나오는데요. 지금 5000번과 3000번 두 가지 포트가 열리는 이유는요. 5000번 같은 경우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오픈소스형 라이브러리를 써서 여기서 Azure Cognitive Service API도 추가적으로 보내주면서 결과를 받아서 이제 그 결과를 제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래요. 자, 잠시 기다리시면 데모 사이트가 나올 텐데요. 이 데모 사이트 나오는 부분은 지금 현재는 Azure Cognitive Service와 연동이 안 돼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는 에러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나 같은 경우는 이 Node.js에서 하는 앱은요, 간단하게 지금 리액트를 통해서 리액트 스타트 앱으로 만들어진 그 기본적인 어떤 스켈레톤 코드를 기준으로 이미지 주소를 여기다 넣으면은 그 이미지가 여기 테스트로 나와서 그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버튼을 누르면은 Azure Cognitive Service와 연동이 돼서 그 결과를 다음과 밑에처럼 알려주는 형태로 지금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웹앱으로 배포를 해야 돼요. 그 웹앱을 배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제가 그냥 손쉽게 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코드 한 칸 띄고 점 통해서 바로 열었고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제가 이미 설치된 게 Azure 앱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익스텐션을 미리 설치를 해놨어요. 이 Azure 앱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관련된 Azure 어카운트라는가 그런 관련된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이 추가 설치가 되고요. 이걸 사용하게 되시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Azure 클라우드로 로그인을 여러분이 미리 요거 눌러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바로 웹앱으로 배포하는 이런 옵션이 생기게 돼요. 자,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제가 구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일단 테스트 구독으로 선택을 해서 배포하고요. 자, 새로운 웹앱을 만들어서 이 앱이 로컬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 실제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걸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웹앱을 그러면은 이제 저는 글로벌 Azure 리액트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할게요. 글로벌 Azure 리액트 테스트 그리고 with face 이름이 겹친다고 해서 겹치지 않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정했고요. 노드 아까 12 이상이면 다 동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신인 14도 선택하고요. 자, 요금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프리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약간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저는 이번엔 베이직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베이직 버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지금 미국 중부로 해서 또 배포가 되는데 아무튼 미국 중부로 배포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서 쭉 기다리시면은 잠시 후에는 이 배포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서 이 결과를 이제 상호 연동하는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데모 셋업을 일단 준비를 했고요. 자, 계속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 비전을 소개하고자 할 텐데요. Azure Cognitive Service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컴퓨터 비전은 이 Cognitive Service가 현재 어디까지를 지원하는지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왜냐하면 시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작년 이그나이트 때 발표됐던 이 스페셜 애널라이시스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리 보기 형태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 스페셜 애널라이시스를 쓰게 되면요, 예를 들면 사람을 카운팅하는 다음 같은 화면에서 지금 카메라가 15프레임 형태로 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15프레임 형태에서 확인한 건데요.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쭉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이 현재 6명이 있다는 부분이 오른쪽에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 있잖아요. 6명이라고 카운트가 되고 있고 심지어 동선까지도 확인해줘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람을 이제는 단순히 얼굴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작까지도 인식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people counting이 될 때 어떤 구성으로 해서 지금 프론트 카메라가 폴리곤 형태로 해서 3명이라는 인원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JSON 형태로 나와서 person count라는 걸로 해서 프로퍼티에 3이라는 형태로 해서 리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또 추가적인 어떤 이제 앱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편의점 안에 사람이 너무 많다, 적다 라는 부분으로 해서 뭔가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비즈니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스페셜 애널라이시스 같은 경우는요, 다음과 같이 소셜 디스턴싱,
현재 뭐 아직 코로나가 더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과 사이에서 얼마만큼 거리에서 디스턴싱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예시에서는요. 이제 편의점에서 엔트리 엑시트라고 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지금 물건 주문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들어왔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다 이 공간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추적이 가능해요. 이 부분이 이런 데이터가 인사이트가 잘 연계가 돼서 AI도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잘 발굴해서 이게 실제 비즈니스에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건 뭐 해외 뭐 미국 쪽의 어떤 스크린샷 영상이 되겠지만요. 국내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은 실제 리테일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많은 비즈니스에서 점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제 뭐 점주 뭐 아니면 그에 관련된 많은 정부에서도 이런 사회적 가이드라인,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컴퓨터 비전이라는 게 스페셜 애널라이시스 현재 애저에서 미리 보기 프리뷰 형태로 제공하고 있지만요. 컴퓨터 비전, 커스텀 비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또 직접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애저에서 이미 잘 정의된 컴퓨터 비전이라는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커스텀 비전 사용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커스텀 비전.ai라는 사이트에 해머와 필라, 뭐 스크류 드라이버 해서 지금 뭐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뭐 망치 뭐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뭐 벤치 같은 거를 추가로 올린 거거든요. 이런 이미지들을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한다면요. 이 이미지들이 추가적으로 이 사물들, 지금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사물들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AI가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요, 헬멧, 하드 햇이라고 하는 요 헬멧을 더 추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인사이트로 얻을 수 있는가 부분을 지금 고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한 다음에 이건 하드 햇이다 라고 해서 태깅을 주게 되면은 이 이미지를 업로드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업로드가 된 이미지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이미지들이 더 컨텍스트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컴퓨터 비전에 대한 API 솔루션은요, 어떻게 보면은 제너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사물에서 이게 뭐 개와 고양이를 구별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당연히 가능한데, 이 커스텀 비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사물이 잘 구분됐으면 좋겠다고 한다면요, 그 이미지들을 더 더해서 다음과 같이 프리시전 리콜 뭐 이런 부분을 트레이닝을 직접 시켜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probability threshold를 뭐 높이거나 낮춰서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은지 부분 등 다양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이미지를 추가해서 여러분만의 API, 즉 커스텀 비전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테스트하면서 실제로, 왜냐하면은 제너럴한 어떤 클라우드 API 같은 경우는요, 특정 비즈니스 도메인에서는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그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를 알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직접 더해서 여러분만의 모델을 따로 만들어서 그 모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커스텀 비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퀵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볼 건데요. 이 퀵 테스트 부분을 열게 되면요, 정말 이게 얼마만큼 정확도를 갖는지를 우리가 이제 AI를 직접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테스트 셋과 또 밸리데이션 셋을 구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미지로 해서 실제 AI가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이 테스트 이미지는요, 기존 우리 컴퓨터 비전, 애저에서 지원하는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이제 판단이 가능하니까 섞여 있어도 헬멧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드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비교적 높은 확률로 잘 검출이 되고요. 아무래도 손을 잡고 있어서 그런지 확률이 좀 아까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로 해서 하나 더 확인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놓여 있는 부분이 뭐 이렇게 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벤치가 거의 99.9%로 해서 잘 이렇게 뭐 식별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결과가 괜찮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결과를 모델 파일로 따로 받아서 직접 추가적으로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그런 데 트레이닝도 가능하고요. 뭐 이제 그 모델을 직접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코어 ML, 오닉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AI 모델의 상호 호환성 또는 실제로 도커라는 컨테이너 형태로 받아서 배포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오닉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파일을 익스포트 시킨 다음에 다운로드 하면은 이 오닉스에 지원되는 이제 어떤 이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이거를 잘 연동해서 실제 AI를 서비스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이 모델을 가지고 API 형태로 사용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I를 여러분이 잘 쓴다면요, 커스텀 비전을 잘 쓴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들을 더 추가해서 이 특정 사물 구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AI로 잘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커그니티브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일 거예요. 미리 정의된 API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비즈니스를 빠르게 검증해 본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빠르게 검증해 볼 때 약간의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해서 한다면은 그거를 하나하나를 또 머신러닝에서 처음부터 구현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미리 정의된 애저에 있는 커그니티브 서비스에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추가해서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더 추가해서 API 형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어떻게 잘 갖는가가 아무래도 이 미니멈 밸류어블 프로덕트 MVP로 구현할 때는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고요. 이랬을 때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이 부분을 기반으로 프로덕션을 미리 고려한 MVP, 프로토타이핑과 개발을 잘 할 때는요, 애저 커뮤니티브 서비스 API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모델 정의해서 API 발표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저는 왜 리액트를 선택해서 오늘 데모를 준비했냐면요, 오픈소스 도구를 여러분이 어떻게 잘 써서 개발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오픈소스면은 검색도 쉽고 이제 사용 방법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리액트나 노드.js 개발 환경은 요즘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너소스 접근 방식이라고 해서 실제 회사에서 개발할 때도 소스 자체가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회사 내에서 개발하는 방식을 오픈소스에서 이제 상호 협력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개발한다면요, 더 많은 개발자분들이 더 함께 오셔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최근에는 협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머신러닝 AI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라든가 기획자분들도 이제는 AI에서 같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AI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부터 데이터 애널라이티스트, AI 모델러, 그리고 AI 실제 배포를 위한 엔지니어, 다양한 분들이 협업을 하시면서 이 데브옵스와 MLOps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많이 중요하게 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AI를 실제 비즈니스로 어떻게 빠르게 옮길지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AI가 아무래도 여러분이 만드는 게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인류를 위한 AI가 뭘지, 그리고 AI에 더 책임감을 줄지, 데브옵스와 MLOp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AI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 아이디어를 실제 빠르게 구현할 때는 실제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AI를 잘 구현하신다면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뭔가 다양한 복잡한 비즈니스 영역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AI를 잘 활용해서 좋은 앱을 만드시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슬라이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데모로 다시 돌아갈 건데요. 아까까지는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은 GitHub에 있는 소스를 받아서 일단 배포를 했어요. 그런데 커그니티브 서비스의 페이스 API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드는 걸로 우선은 다음 데모를 준비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모 화면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애저에서 제가 이제 페이스 API를 일단은 지금 만들 건데요. 페이스 API를 만드는 방법은 뭐 여기서 애저 포털 첫 화면에서요, 리소스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켓에서 뭐 페이스로 검색하시면요, 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처음에 나올 거예요. 다음과 같이 페이스라고 나와 있죠. 이미지에서 얼굴을 분석하는 AI 서비스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자, 이 부분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만들 때 애저에서 아까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애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용을 어떤 구독 형태로 지불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렇게 구독 형태로 나오게 돼요.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두 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저는 아까 똑같은 테스트 서브스크립션 할 겁니다. 리소스 그룹도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AI, 뭐 미드, 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뭐 한국, 중부 정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뭐 AI, 뭐 위드, 뭐 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리소스에서 제가 무료로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바로 쓸 수도 있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무료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표준 S0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만들기 클릭하면은 유효성 검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마치고 만들기를 클릭하시면은 실제 만들어지고요. 무료 버전이 뭐 이렇게 호출 10회당 뭐 해서 비싸진 않고요. 뭐 기본적으로 분당 최대 30회까지 지원하고 하루 기준으로 한 10,000번인가 20,000번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스 API를 쓰실 때는요. 무료 버전으로 기본적인 테스트를 다 해보시는 데는 충분합니다. 뭐 그러면 잠시 기다리면은 리소스가 배포가 쭉 이루어지게 되고요. 아마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배포 진행 중이고 잠시 기다리면은 배포가 완료되었다고 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페이스 API를 실제로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자원을 배포가 된 거고요. 바로 됐네요. 리소스 그룹을 이동해서 해당 리소스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페이스 API가 지금 이제 페이스 이 서비스가 커그니티브 서비스에서 지금 구현이 됐는데요. 자, 바로 확인해 보시려면요. 첫 번째 API 키 및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요 왼쪽 메뉴에서 이제 키 및 엔드포인트 선택하시면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이따가 바로 해볼 거고요. API 콘솔을 쓰시면요. 이 부분이 애저에서 큰 장점인데요. 현재 애저에서 지원하는 이제 페이스 API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을 볼 수가 있어요. 페이스 디텍터 할 때 뭐뭐가 있고 뭐 영어로 나와 있지만요. 어떤 리퀘스트가 있고 어떤 리스폰스가 있고 하는 부분 샘플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좋은 부분은요. 직접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제가 배포한 게 코리아 센터럴 한국 중부거든요. 요걸 클릭하게 되면요. 한국 중부에서 요 페이스 디텍트를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리퀘스트 바디를 직접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샘플 이미지를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아까 여기 나왔던 요 URL로 그대로 바꿔볼게요. 자, 요 URL로 바꿔서 이 URL에다가 요 이그젬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바꾸게 되면요. 요 URL에 있는 이미지로 실제 테스트하는 리퀘스트 URL은 이렇게 가고 실제 테스트할 때는 다음과 같이 리퀘스트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네요. 위에 가보면 지금 역시 API 키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API 키 자동으로 될 리는 없겠죠. 이 API 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요. 왼쪽을 클릭하시면은 키 및 엔드포인트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실제 키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클립보드 복사하시고 요 키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키를 붙여놓으면은 다음과 같이 붙여놓고요. 자, 샌드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결과가 리퀘스트가 요청이 돼서 리스폰스가 잘 왔죠. 지금 보시면요. 두 개의 어떤 두 사람의 얼굴이 인식이 되었고 그 사람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해서 두 명이 디텍트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디텍트가 됐다는 부분이 이제 실제 리액트에서 제가 이 버튼을 누른다면은 두 사람이 연동됐다는 부분이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 부분을 실제로 이제 연동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앱을 연동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아까 지금 여기 로컬에서 동작하는 앱 같은 경우 아직 지금 배포한 애저 커그니티브 서비스와 연동이 안 됐을 거예요. 요걸 연동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지금 설명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로컬에 연동하기 위한 방법에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아까 제가 앱을 테스트할 때는요. 어떻게 했었죠? npm 스타트로 했어요. 그런데 이 npm 스타트를 할 때 environment variable이라는 환경 변수를 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PI 키와 API Azure Endpoint라는 이 두 가지를 옵션으로 제가 사전에 프로그래밍해서 지정하면 되는데요. API 키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Azure Endpoint라고 하는 부분을 또 주면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요 는 사이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붙여 주셔야 되는 게 리눅스에서 특징이기 때문에요.
요 엔드포인트도 여기 있죠. 요 부분을 클릭하고 복사한 다음에 npm start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게 되면요, 요 추가적인 정보가 더 간 다음에 리액트 앱이 시작이 되게 돼요. 이때는 이제 페이스 API와 연동이 돼서 이 결과를 이제 이따 버튼 누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다시 리프레시가 돼서 앱이 나올 거고요. 이 앱에서 제가 그러면은 업로드된 체크 버튼을 누르면요, 지금 페이스 API로 결과가 이제 리퀘스트가 가서 결과가 가는 거예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업로드된 체크 누르게 되면요, 이제 지금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줬기 때문에 자, 2명이라는 것도 맞고요. 추가적인 API 요청을 통해서 이 2명이 여성이고 이제 나이까지 추측되는 나이까지 대략적으로 나오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사커, 뭐 스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빙에서 이미지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가상보다도 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 2명의 선수가 있네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뭐 카피 이미지 링크 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다음과 같이 링크가 나오는데, 자, 이런 거보다도요, 좀 다른 걸로 할게요. 제가 사커 뭐 한글로 할게요. 축구 선수 뭐 이렇게 축구 선수 하게 되면요, 이 첫 번째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미지 링크 붙여넣기 하면요, 다음과 같이 이미지가 지금 딱 떨어지는 걸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고요. 붙여넣기 하고서 업로드된 체크하기 하면요, 잠시 기다리시면 3명이 이렇게 잘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게 지금 클라우드로 배포한 웹 앱에서 잘 동작하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자,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보면은 배포가 됐다고 나오죠. 브라우즈 웹사이트 버튼을 클릭하고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리액트 웹 앱이 클라우드로 잘 배포가 된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아까 제가 어떤 걸 설명드렸었냐면은 Node.js에서 앱을 배포할 때 다음과 같이 API 키와 엔드포인트를 추가로 줘야 된다고 했죠. 클라우드에도 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줘야 리액트 이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이 웹앱이 연동이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 연동이 될 거예요. 이걸 자동으로 해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다시 돌아가서 제가 포털 메뉴로 돌아가서 자, 홈에 돌아가면요, 생성된 리소스 볼 수가 있는데, 이 리소스가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제가 생성했던 게 잠시만요, 지금 생성한 게 글로벌 애저 테스트 이거였기 때문에요, 요 리소스 제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앱 서비스로 만들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만든 게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요 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왼쪽 메뉴에 가보시게 되면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설정 부분에서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이 설정에서 구성 쪽에 가셔서 이 앱에 대한 구성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구성에서 잘 들어가 보시면요,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구성하고 메뉴를 이렇게 없애면 되겠죠. 네, 이 구성에서 가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어플리케이션 설정에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할 때는 리눅스에서 아까 제가 명령어 제가 맥에서 할 때는요, 직접 이렇게 옵션을 줬었는데요, 클라우드에서는 이 값을 세팅을 이렇게 배포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서 설정 값을 추가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름과 값을 추가하는데, 이름과 값은 아까 제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했던 요 이름 API 키로 해서 요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 줄 거고요. 확인 하면은 요 값이 추가가 되겠지요. 또 추가할 부분은요, 애저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을 추가하고 값을 요 부분을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npm 스타트를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값을 넣고 확인을 누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추가했으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 딱 하게 되면요, 이 변경된 정보가 저장이 되고 반영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클라우드에 있는 이 웹 앱이 이 정보를 알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동작하는 클라우드 앱이
이제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앱이 이제 잘 동작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잘 반영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가시면은 이제 제가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볼게요. 자, 기존의 앱이 있고요. 여기서 제가 업로드인 체크를 하면은 역시 이게 코그니티브 서비스 가서 결과가 와야 되는데, 잠과 같이 잘 왔죠. 자, 또한 여기 보시면은 getty images에서 아까 요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업로드인 체크하게 되면은 결과가 잘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잘 왔네요. 자, 다음과 같이 잘 동작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소스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자, 현재 리액트 앱이고요. 소스 폴더에 가보시면은 리액트 앱은 기본적으로 이 app.js 형태로해서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이 index.js에서 기본적인 어떤 리액트 샘플 앱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app.js에서 뭐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 한 가지 보시면은 URL API라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추가로 지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API에서 뭐 이제 이렇게 리스폰스가 await 되고 하는 부분이 페이스 리스트라는 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리액트가 이 앱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 앱을 쓰시게 되면은 하나의 배포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서버라는 폴더를 하나 제가 더 만들어서 이 서버라는 폴더에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이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리액트의 노드.js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기본적인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environment에서 API 키와 엔드포인트를 정보를 갖고 와서 페이스 API 1.0을 통해서 다음 아까 API 콘솔에서 테스트했던 이 API 키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리퀘스트 요청해서 결과를 가져오고, 그랬을 때 get 리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리스트를 가져오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한 거거든요. 다음과 같이 했을 때 그 결과를 이 리액트 소스에서 이쪽으로 아까 익스프레스도 리퀘스트 추가적으로 하는 식으로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 식으로 구현이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리액트에서 동작하는 기본 과정이고요. 뭐 보다 자세한 부분은 아마 직접 여러분들이 뭐 리액트에서 크리에이트 앱 같은 거 기본적인 거 하시고서 요 소스와 비교하신다면요, 아마 조금 더 어떻게 이 오픈 소스가 동작하는지를 잘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도 쭉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애저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리 트레이닝이 이루어진 AI를 가장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사용자 데이터로 뭐 커스터마이징 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모든 개발자를 위한 REST API와 SDK를 이 코그니티브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노드.js의 리액트를 사용해서 데모를 했는데요. 사실 뭐 .NET, C#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C URL, 베이직으로 해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자바, 뭐 PHP, 파이썬 모든 개발자를 위한 내용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한글 문서도 제공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애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구현했을 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덕션으로 어떻게 확장할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쭉 걸쳐서 갈 수 있는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요, 이 애저를 충분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아까도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요, 책임감 있는 AI, 책임 있는 AI와 혁신이 뭘까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미니멈 밸류어블 프로덕트 나오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잘 빠르게 실현될 수 있는지 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AI가 더 보탬이 되고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라든가 투명성, AI 개발되는 과정, 또 신뢰를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더 많이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해서 애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코그니티브 서비스 중심으로 오늘 설명했고요.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 글로벌 애저 코리아 2021 이 행사를 위한 후원사 모두 감사드리고, 이렇게 뭐 특히 무엇보다 커뮤니티 분들께서 이 행사를 이렇게 잘 조직해 주셔서 저도 좋은 발표를 하나 기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